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오랫동안 한국대 입시를 준비한 학생들을 지려온 경험 바탕으로 이 한국대 입시와 관련하여 가능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옹글리시의 옹일환입니다. 자, 오늘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특히 서류 전형에서 이 계열 적합성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계열 적합성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이제 앞에 영상들을 쭉 시작하면서 이 계열 적합성 아니면 어떤 지원 전공에 따라서 어떤 학과를 지원하는 게, 어떤 과목을 공부하는 게, 아니면 어떤 과목의 성적을 준비하는 게 필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중간중간 드리긴 하는데요. 자, 오늘은 이 부분을 따로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면 우리 서류평가에서 이 대학마다 이 서류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기준이 100%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보면 그 서류평가 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서류평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떠한 그 영역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본 내용 보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일반적으로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학업 역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학업 역량이라는 건 말 그대로 성적을 말하겠죠. 그 전체적인 학생의 성적의 우수성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계열 적합성은 계열 적합성이라고 하죠. 그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말이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전공 적합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이제 최근에 와서는 전공 적합성보다는 조금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두 번째 계열 적합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보면 공동체 역량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기타 활동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봉사활동이라든지 다양한 활동들이 이 공동체 역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이렇게 보통 학생을 평가하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학업 역량입니다. 전체적인 성적이, 기본적인 성적이 우수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상위권 대학을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성적은 학교 랭킹 성적이라든가 아니면 표준학력 평가시험 성적의 평점이라든가 이런 SAT 성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상향 평준학과 비슷한 아이들 중에서 경쟁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 그런 비슷한 성적들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서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차별을 두고 경쟁이 발생했을 때 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으로 이 계열 적합성이라는 부분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자, 아무튼 그런 정도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오늘 영상의 주제를 설명드리면서 일단 보면 기본적인 그 서류평가의 그 평가 요소 이걸 먼저 살펴볼 건데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근거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자료는 요거는 이제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발표한 거예요. 근데 요거는 재국민 특별전형은 아니고요.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죠.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어떻게 서류평가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내용이고요. 여기 보면 고 입시호강 중에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보면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학업 역량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진로 역량이라 되어 있죠. 진로 이제 보면 여기 보면 특히 이제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상당히 이게 중요합니다. 이 보통 이제 보면 단순히 어떤 활동, 물론 이제 여기 보면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이라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게 포인트가 된 이것도 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지만 여기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더욱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원하는 전공 관련된 어떤 교과에 대한 어떤 이수 노력, 그다음에 이제 그러고 실제로 전공 관련 교과에서의 성취도, 뭐 말 그대로 성적이겠죠. 자, 이 부분이 이제 여기 두 번째 영역 요소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공동체 역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보면 리더십, 보통 여기 학생 활동 같은 거 많이 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평가될 때 리더십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이제 보면 공동체 역량이라고 하면 봉사활동 같은 것도 포함될 수 있긴 하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 게 기본적인 요소고요. 이게 지금 보면 여기 지금 보니까 연세대학교에서 지금 보면 나와 있는 것 중에 여기 지금 보면 그 방금 세 가지 영역을 좀 구체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설명한 거에 보면 이제 학업 역량이라는 게 부분이 있고, 요거는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그냥 넘기겠습니다. 학업 역량이라는 게 이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영역이긴, 제일 중요한 평가 요소이긴 해요.
자, 근데 진로 역량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 부분 보면 아까 위에도 잠깐 나와 있었는데 도표에서도 이 전공 관련 교과의 이수 노력이란 말 그대로 고유 교육 과정에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과정 중에 이 전공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한 정도, 이수했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선택만 한 게 아니라 얼마큼의 성과를 거뒀는가, 그러니까 전공 계열 관련 교과의 성취도, 이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세 번째, 이제 여기 보면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 세 번째로 요 안에서도 나온 거에 보면 이제 뭐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뭐 이런 게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있다는 거 소개해 드리는데 지금 이거는 지금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내용은 그 재구민 특별전형 입시조강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의 그 입시조강 중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근데 이제 이걸 보여드렸는데 이 내용이 그러면 이게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에만 적용되는 거지 이거 재구민 특별전형 관계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보면 재구민 특별전형의 그 연세대학교 재구민 특별전형 입시조강 중에도 보면 거기에도 그 서류평가 관련해서 서류평가 요소라는 부분을 이제 잠깐 언급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 아마 연세대학교 관련해서 제가 이제 그 올려드린 영상 중에 보면 아마 한 번씩 보신 분도 있을 텐데 거기에는 이렇게 상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딱 그 평가 요소로 해서 요 세 가지 첫 번째 도표 나와 있는 요 세 가지 있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 세 가지로 학생을 평가한다라는 이렇게 문구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실 그 대학에서 우리 그 재구민 특별전형 학생을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이 따로 있고 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신입생 선발하는 사정관이 따로 있고 그렇진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꼭 같은 분이 다 하는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결국 어떻게 보면 비슷한 틀 안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평가하는 분이 재구민 특별전형을 평가할 수도 있는 서류평가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지금 보여드린 자료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는 내용이지만 이 카테고리가 분명히 재구민 특별전형 입시조강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비슷한 관점에서 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보여드릴 학교는 요건 이제 성균관대학교 입시조강 중에서 이제 서류평가 관련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게도 지금 보면 이게 지금 보니까 보면 그 학업 역량 똑같죠? 두 번째 개인 역량이라고 표현되지 개인 역량 이게 보면 오른쪽에 이렇게 써 있죠. 지원 모집 단위에 수학할 만한 재능과 열정 사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원 모집 단위라는 게 뭐야?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이잖아요. 그 전공을 수학할 만한 전공과 관련된 그 뭐 과목에 대한 이 밑에 있죠. 교과의 성취 수준.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거기에 대한 얼마큼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그 재능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성적일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열정이라는 부분 역시 관련된 과목을 뭐 심화 과목까지 선택해서 열심히 공부했다는 것도 열정일 수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교내 활동 중에 교내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도 어떤 지원 전공 관련된 그러한 직접 연관되어 있는 동아리에서 얼마큼 꾸준히 열심히 노력했는가 뭐 이런 부분들이겠죠. 자, 아무튼 이런 얘기가 성균관대학교 입시조강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보면 표현만 틀린 거예요. 사실 보면 이 잠재 역량이라는 게 연세대학교의 공동체 역량 근데 이건 똑같아요. 아무튼 중요한 건 개인 역량이라는 부분이 그냥 관심 분야에 대한 이해와 노력, 진로 개발에 대한 열정 위에 나오는 거 보면 전문 교과 이수연학 및 실적, 관심 분야 과목 성적 우수성 뭐 이런 분야에 있죠.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도 담겨 있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자, 다음 보여드릴 이 그 자료는요. 이거는 이제 중앙대학교에 이거는 방금 이제 두 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 입시조강 중에서 발췌한 거라면 요거는 이제 재구민 특별전형에 중앙대학교 재구민 특별전형 입시조강 중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도 지금 보니까 오면 뭐 이제 평가의 키워드에서 역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그럼 세 번째 공동체 역량 이렇게 있죠. 자, 오늘 주제가 이제 진로 역량이니까 이게 똑같이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전공 계열에 대한 적합성, 전공 계열에 대한 학업 이수 및 탐색 노력, 준비한 수준, 뭐 이런 내용들이 사실 이렇게 문구만 조금씩 틀리고 표현만 조금씩 틀릴 뿐이지 사실 기본 틀은 다 비슷하다는 걸 지금 여러분들 보일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이게 지금 보면 어쨌건 오늘 주제에 해당하는 계열 적합성을 최적화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진로 역량을 극대화해서 보일 수 있는 어떤 이 과목을 선택해서
거기 성적을 잘 받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관련 자료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중앙대학교는 이렇게 돼 있고 반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여기도 이렇게 진로 영향돼서 이런 내용 담겨 있죠. 뭐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설명하는 거는 나중에 뭐 대학별로 따로 설명하는 이제 영상이 있다면 거기서 이제 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오늘은 뭐 대학 개별 대학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수순 아니니까 넘기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한국외고대학교 역시 이것도 재구민 특별전형 입시광 중에 나와 있는 여기 지금 이제 한국외대 겁니다. 한국외대. 한국외대 보면 이제 3년 특례 여기 나와 있는 뭐 10년 특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여기 보니까 여기도 똑같죠.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어요. 전공 관련 교과의 순위로,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 이게 지금 보면 연세대학교하고 똑같이 돼 있죠. 여기 보면 이 대학들이 개별적 이 관련해서 이 서류평가 요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별 대학이 그 단독으로 연구해서 개발해서 평가 기준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 좀 여러 개 대학들이 보통 보면 아마 여러분들 이제 입시 관련된 자료를 보다 보면 공동 연구라는 걸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면 어떤 좀 비슷한 수준에 있는 학교들끼리 모여서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본 틀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런 다음에 그 내용들을 이제 종합해서 이제 뭐 자료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문구가 사실 연세대학교하고 같이 연구했나 봐요. 맞죠? 연세대학교 거의 그냥 똑같은 맞죠? 뭐 편지만 조금 틀릴 뿐이지 문구가 똑같거든요. 아무튼 뭐 한국외대학교, 외국어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진로 영향 부분에서 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다음에 요거 마지막 요거는 이제 보면 한양대학교 그 재구민 특별전형 입시광 중에 발췌한 부분 여기 보면 서류평가에 대해서 보니까 여기는 그 서류평가로 이제 학생을 선발하는데 여기는 이제 한양대학교는 뭐 조금 독특하달까요? 서류평가도 1단계, 2단계가 있죠. 근데 1단계는 이제 1단계는 학업 역량 평가. 그러니까 1단계에서 먼저 요 학업 역량 평가를 통과한 학생들을 뭐 3배수, 4배수, 5배수네요. 5배수를 모은 다음에 그 5배수 안에서 이제 2단계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학업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1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차피 이제 학업 역량이 아까 제가 그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업 역량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비슷한 수준에 있는 친구들이 1차를 통과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 오늘 설명드릴 이제 그 계열적 값이 여기 나와 있죠. 기타 활동 증명 서류를 바탕으로 모임은 계열적 합성을 평가한다. 뭐 요거는 이제 조금 이제 보면 아무튼 이런 내용들을 이게 분명히 한양대학교에서도 계열적 합성을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 특히 재구민 특별전형에서도 이게 중요한 요소로 입시에 작용하고 있다라는 걸 또 보여줄 수 있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면 그 본격적으로 지금 뭐냐면요. 요건 지금 보니까 한번 요것만 띄워볼까요? 예. 딱 보면 여기 지금 보니까 이 흔히 이제 교과 이수 권장 과목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 우리 보면 그 전공 그 지원한 전공 관련된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하고 얼마큼 성취를 남겼는가라는 부분이 평가로 된다 그랬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요건 조금 이제 2022년이니까 조금 몇 년 지나고 있긴 한데 여기 보면 이제 요 자료는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학교가 이제 공동 연구해서 특히 보면 이제 이 자료는 지금 자연계열 전공 한문 분야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그 계열에 지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목을 공부하기를 권장하고 있는 게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이제 왜 그 필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말씀을 뒤에 한번 더 드릴 거예요. 아무튼 이왕이면 공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권장 과목 안내라고 하는 이 자료에서 이제 이걸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면요, 이걸 이제 조금 옮겨서 보여드리면요, 이제 이과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문과는 없어라고 할 줄 모르겠지만 문과에 대한 설명도 뒤에 드릴 겁니다. 일단 요거 이제 보면 뭐 당연히 뭐 수학과 이게 요즘 이제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컴퓨터 관련 학과 여기 보면 이제 당연히 수학은 뭐 당연하고 통계 이런 것들 맞죠? 특히 이제 이 두 가지 분야 뭐 이외에도 이제 보통 이건 이제 국내 학교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국내 학교에서는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외 학교에서는 여기에다가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과목도 계열 적합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높일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보면 뭐 이제 기계공학과는 당연히 이제 물리, 그다음에 이제 수학, 수학 당연히 이과에서 수학하는 가장 필수 과목이죠. 그다음에 이제 물리. 그다음에 이제 보면 이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통계라는 부분도 가능하면 국내 학교에서는 이과 같은 경우는 특히 공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에다가 수학을 좀 더 심화해서 뭐 거의 수학 꼭 심화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건 통계라는 부분도 공부하는 걸 권장하는 과목에 해당한다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물리,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시면 화학. 이 보면 지금 물리학과에도 화학은 포함되어 있죠. 기계공학과에도 화학은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학과 물리와 화학 그리고 나가서 통계 여기까지가 보통 이공계에 지원되어 있어가지고 가장 기본이 되는 보통 스템 과목이라고 하죠. 가장 기본 기초가 되는 중요한 과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두 번째 올라가면 여기는 지금 이제 보면 뭐 전기전자 쭉 보시면 돼요. 제가 이 학과들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좀 비슷한 내용들이니까 그냥 건축 관련돼서 건축은 특히 제 개인적으로 아마 통계란 부분도 좀 중요한 요소일 것 같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아무튼 이런 부분들. 이제 건축에 이제 화학은 없죠. 자, 이제 그다음 보면 여기 보면 이제 화학과. 이 화학과에 보면 여러분들 생명과학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보통 이제 화학이 우리 알고 있는 그 중요한 요소 화학 과목의 중요한 요소 중에 또 하나가 그 우리 생화학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왜냐하면 화학과를 나왔을 때 어떤 걸 공부하느냐라고 하는 것 중에 중요한 진출 분야 중에 하나가 제약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럼 사실 제약이라는 건 제가 어떻게 보면 그 화학 물질이 인체 맞죠? 인체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연구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생명과학, 이 생물 이것도 이제 공부하기를 권장하는 거죠. 물론 여기 이제 이거는 뭐 그냥 일단 일교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근데 어쨌건 화학과의 중요한 요소는 당연히 화학이죠. 수학, 화학 이렇게 되겠죠. 또 물리도 포함된 거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이공계를 지원할 때 가장 기본적인 필수 과목이라 할까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수학, 이왕이면 통계까지, 그리고 물리와 화학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그걸 분명하게 보일 수 있는 게 지금 보면 이게 포함이 안 돼. 뒤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냥 넘길게요, 여러분들. 이게 또 하나하나 막 설명드리면 너무 또 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쭉 화면에 보이시니까 이런 과목도 이렇게 소개가 돼 있구나. 뒤에 또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일단 이거 소개해드리면서 마지막에 약간 제가 화학이 중요하고 물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의예과예요. 보통 의예과는 당연히 수학하고 수학은 당연히 뭐 기본이고 당연히 보면 이제 보통 제일 중요한 게 생명과학, 생물이라고 하는 바이올로지가 제일 중요할 거고 당연히 화학까지 생각하는데 그닥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멈춘 경우가 있는데 이 의예과에서도 물리학은 기본적인 물리학은 학습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게 권장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래서 이게 물리라는 과목, 화학이라는 과목이 어떻게 보면 이공계 전체에 있어가지고 권장되는 아주 기본적인 과목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화학과 같은 경우에 거기도 이왕 물리까지 공부할 거를 걷다가 심지어 거기는 뭐 생명과학까지 있었죠. 아무튼 그렇고 의예과 같은 경우는 보통 생각할 때 그냥 생물 거기다 화학 정도에서 멈출 것 같은데 물리까지 있죠. 그래서 의예과를 준비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물리까지도 가능하면 성적을 받는 게 굉장히 여러모로 필요하다. 본인의 어떤 경쟁력 높이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약학과에도 지금 물리가 있어요, 맞죠? 이렇게 돼 있고 지금 간호에는 지금 물리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죠?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이제 생물과 화학 여기 이제 두 과목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요거는 이제 지금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세대를 중심으로 연세대, 중앙대 여러 개 대학들이 공동 연구했다. 이건 계열적 합성 아니면 이제 관련해서 그냥 어떤 전공에 따라서 이왕이면 공부했으면 하는 권장 과목들을 소개한 이 자료들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 이제부터 보면 이거는 이제 보면 이 내용은 지금 보니까 여기 다음 나와 있는 거는 조금 이제 보면 제가 이제 이미지를 캡처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제 그 설명도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요거는 국민대 포함해서 밑에 보면
요건 조금 이제 조금 약간은 시점이 좀 지난 자료 같긴 한데 또 대학들이 이런 전공 관련해서 가급적 공부했으면 하는 그런 권장 과목들을 나열한 부분인데요. 자, 이 보면 경제 경영, 뭐 사회과 관련해서 이게 뭐 과목들이 있죠. 이건 지금 국내 학교에서의 교과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국제학교들 그 기준하고는 조금 틀려요. 틀린데 아무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 이 경제 경영, 수학 당연한 부분이고 통계 그다음에 이런 과목들이 있죠. 경제는 당연한 내용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사회과학. 우리 보통 이제 보면 그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사회학과 이런 것들 속해 있는 게 보통 사회과학 관련 계열인데요. 여기 있는 부분. 자,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이렇게 이제 보면 이런 게 있다는 거고 이외에도 제가 남들 많은 자료를 참고해서 했는데요. 일일이 다 올려 비슷한 내용들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다 그냥 올려드리지 않고 그냥 기본 틀은 이 정도라는 걸 예시로 보여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요 예시들이 어떻게 지금 대학들이 어떻게 좀 제시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한번 틀을 보여드렸고요. 이 다음으로는 이제 보면 조금 그 제가 그 남들 학습한 내용들을 종합 정리한 그런 자료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면 요 이제 오늘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특히 지원 전공에 따른 계열 적합성에 맞는 최적의 과목 선택 전략이라는 부분에서 요 이제 보여드릴 표는 이제 이 부분은 앞에 잠깐 A쇼 보여드렸던 내용들 중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주로 이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게 되는 관심 많이 갖게 되는 그런 전공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서 지금 보면 어떤 과목을 성적을 치료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지 한마디로 기여 적합성을 그 진로 역량을 극대화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과목을 공부하고 성적을 획득하는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한 내용이고요. 자, 컴퓨터 관련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 그러니까 통계, 그다음에 당연히 컴퓨터 사이언스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계, 전자 같은 경우는 여기는 수학, 물리, 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지금 일단 이렇게 된 기본 과목, 그러니까 핵심적인 과목만 정리한 거고 여기 위에도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뭐 그럼 컴퓨터 과학, 소프트웨어 지원하는 친구는 물리가 필요 없느냐? 그건 이제 물리 과목까지 이왕이면 있으면 좋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저 이공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아무튼 그래도 어쨌건 이제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건축 같은 경우에는 수학, 물리, 통계, 뭐 신소재, 에너지, 화학 이런 수학, 물리, 화학. 우리가 이제 생명과학 관련된 거, 식품, 바이오는 수학, 생물, 물리, 그다음 화학이면 화학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수학, 생물, 물리, 화학 이게 지금 그냥 몇 개씩만 넣은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 이거는 지금 좀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이건 오타일 것 같아요. 생명이라든지 바이오 같은 경우는 수학과 생물과 화학 이렇게 돼야 됩니다. 화학. 그래서 이제 이게 중심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의예과나 약학과를 지원하는 같은 경우들은 제가 앞에와 다르게 네 과목을 다 적었는데 이게 수학, 생물, 화학, 물리까지. 그러니까 이왕이면 특히 의대나 약대 같은 경우는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의대나 약대를 지원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수학, 생물, 화학에서 끝일 것이 아니라 물리까지 공부해서 성적을 취득하는 것이 경쟁력을 높이는데 좀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걸 인식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호보건에는 이제 수학, 생물, 화학, 그다음에 이제 경영 경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학, 경제 경영, 통계 이렇게 있는데 이 경제 경영 같은 경우는 둘 다를 이수하는 것보다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공부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에요. 왜냐하면 물론 그 공부한 내용이 같진 않지만 분명히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계통이기 때문에 여기는 둘 다 나야 됐지만 경제 경영까지 둘 다 해야 되느냐 그기보다는 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물론 둘 다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나 여러 가지 이제 과목을 고를 때 배분할 때 이게 뭐냐면 과목 수를 둘 다 하기 힘들다 할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뭐 수학 경제 통계 아니면 수학 경제 경영 통계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교육 관련된 학과나 아니면 사범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보면 우리가 그 지오그래피, 히스토리, 그다음에 사이콜러지 이런 부분들 이런 세 과목이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이게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뭐 물론
내가 지리교육과 할 게 아닌데 뭐 역사 교육을 할 게 아닌데 이런 부분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보면 그 우리 그 교사가 되고자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종합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중학생, 고등학생, 아니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어떻게 보면 그런 기본적인 어떤 상식의 표현은 뭐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그런 기본 밑바탕이 되는 사회과학적인 지식들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핵심되는 게 지오그래피하고 그다음에 이제 히스토리가 되겠죠. 요 내용하고 거기다 이제 보통 사이컬러지 뭐 이제 아마 이 심리학 부분이 이 사이컬러지 솔직히 여러분들 보시면 요즘은 이 사이컬러지는 컴퓨터 관련 과목 그 과를 지원할 때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지심리학이라는 부분이 이 AI 개발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분야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렇게 의예나 약학이나 아니면 간호 관련된 학과를 지원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도 요 심리라는 과목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사이클러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여기 또 보면 심리 사이클러지가 어떻게 보면 또 활용되는 분야 중에 하나가 그 마케팅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경제 경영 이런 관련된 과를 지원할 때도 활용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보면 꼭 여기만 써있다 해서 여기만 활용되는 과목은 아니다. 하지만 여기선 좀 이 과목이 좀 중요하게 인식이 되더라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정치외교라든지 언론정보라든지 행정학과 같은 이 사회과학에 속하는 이런 이제 학과를 지원할 경우에는 예, 지리, 히스토리, 역사, 그다음에 이제 경제. 여기 보면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는 뭐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떤 과를 지원하든지 요즘은 이코노믹스가 굉장히 어떻게 중요한 기초 과목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코노믹스 꼭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럼 정책을 좋아한다면 비교정치라고 하는 comparative politics라는 걸 하는데 사실 비교정치는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또 개설된 경우가 많지 학교마다 개설돼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경우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 과목 공부를 성적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보면 또 좀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특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원어민이 아닌 상황에서 비용치를 공부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요. 아무튼 그래도 이건 정치학과에 지원한다 할 경우에 요 과목의 성적이 있으면 분명히 도움이 되겠죠. 자 이렇게 뭐 또 있고 철학이나 사학관 당연히 돼 있는데 이게 제외고가 돼 있는데 제외고가 여기만 써 있으니까 그러면 제외고가 공부한 건 써먹을 때가 철학과 사학과밖에 없냐?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그냥 이제 보면 이게 철학과 사학과 같은 경우 특히 보면 여기는 제외고가 우리가 국내 이제 아까 말씀했던 권장되는 과목으로 이제 이게 거론이 돼 있어서 제가 집어넣은 거고요. 제외고 같은 경우도 여러 분야에서 다 본인의 학생 경쟁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문과 같은 경우, 문과를 지원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제2외국어 성적도 분명 충분히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뭐 이거는 뭐 어느 분야든지 간에 활용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하여튼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써 있는 과목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과목을 선택해서 성적을 취득하는 게 좀 중요하겠죠. 그런 다음에 거기 더해서 이제 본인 여력이 있을 때 과목을 추가할 때 뭐 제2외국어 과목까지 해서 성적을 제출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보면 지금 표가 이게 100% 정답 아니지만 제가 지금까지 학생들 지도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서 대략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전공에 따라서 이런 과목들을 중심에 두고 준비하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이제 정리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과목들이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 넘어가서 이제 이 부분은 지금 뭐냐면 이제 보면 그 앞에 이제 내용들에서 조금 제가 빠뜨릴 수도 있는 부분들 아니면 표로 정리하지 못했던 부분들 조금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한 페이지고요. 자, 이따 이 보면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권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필수라고 하지 않고 이유가 뭐냐면 대학들이 시한 권장 과목 성적이 없다고 해서 그 과목 성적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지원할 수 없다라든가 무조건 불합격한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해하셔서는 안 될 부분은 결격 사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했던 학업 역량이라는 부분 제일 중요하다 했잖아요. 학업 역량은 학생이 어떤 과목을 공부했든지 간에 물론 이제 그것도 뭐 과목이 어떤 변별력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기본적인 전체적인 성적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제 그게 이제 뛰어나고 우수할 경우에는 권장된 과목을 다 공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합격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기본적으로 본인이 학생이 주었던 또 뭐 대학 본인 학교에 다녔던 학교의 과정에 따라서는 권장 과목이 되어 있지만 그 과목을 학생이 다녔던 고등학교에서는 공부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그런 다양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권장 과목 관련된 성적이 없다고 해서 지원을 못한다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뭐 그것 때문에 떨어진다거나 이런 부분이 무조건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꼭 이제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부분이어서 대학들이 제시한 권장 과목 성적이 없다는 것이 결격사유는 아니다라는 부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게 보면 그 앞에 우리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 중에도 이 문구가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대학에서 아마 앞에 보면 연세대 중앙대 몇 개 주요 대학들이 공동 연구했던 자료에 보면 거의 너무 깨알 써 있어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거기에 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학교에 일단 중요한 거는 학교의 교육과정 형태를 기준으로 해서 뭐냐면 이 보면 우리 학교는 그 일반 공립학교인데 그래서 아이비도 운영하지 않고 또 우리 학교는 이게 비영어권 그 로컬 학교여가지고 AP 과목 성적도 받기 쉽지 않아요. 뭐 그럴 경우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보면 그래서 보면 꼭 이게 뭐 IB였던 과목, A레벨이었던 과목, AP였던 과목을 딱 그 과목을 찍어서 그 표준화된 평가시험 성적이 있어야지만이 그게 계열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는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과목 성적으로 활용되는 게 아닙니다. 학교에 따라서 그러면 국립학교 같은 경우 학교에서 선택하는 과목들 있잖아요. 내신 과정에서 공부하는 그 과목들이 그 과목들의 성적이 얼마큼인지 보면 그 해당 과목의 성적이 어떤가 아니면 관련된 과목을 선택했는가 이런 부분이 평가가 되는 거지 무조건 IB를 한다거나 A레벨을 한다거나 이런 거 아니라는 부분도 참고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학교별 학교의 교육 과정에 맞게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근데 이왕이면 우리 특히 경쟁이 좀 치열한 상위권 대학이나 인기학과에 지원할 경우에는 연락이 된다 그러면 만약에 교과 과정에서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과정에서 이수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개설되어 있지 않았거나 아니면 과목 선택하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차마 교내에서 그 내신 과정에서 공부할 수 없었던 그 과목의 성적 같은 경우에 좀 내가 학생의 어떤 그 계열 적합성 진로 역량을 좀 돋보이게 하는데 필요하다 판단된다 그러면 AP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그 외부에서 별도로 볼 수 있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목의 경우에 뭐 AP 시험을 봐서 그 과목의 성적을 그 덧붙이는 게 충분히 이제 그 플러스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지원 전공과 관련성이 매우 높은 과목의 경우, 그러니까 뭐 내가 특히 이제 지원하는 전공에 정말 핵심적으로 연결되는 과목들이 있죠. 이런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의학과 지원할 때 바이올로지 아니면 이제 보통 이공계 지원할 때 뭐 수학 관련된 과목들 이런 거 있을 때 이왕이면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은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물리 관련된 뭐 기계공학이나 이런 과를 지원한다 할 경우에는 특히 물리도 우리 AP에 보면 여러 가지 단계 과목이 3과목이나 있죠. 아무튼 이왕이면 지원 전공과 직접적 관련성이 매우 높은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왕이면 심화 과목까지 선택해서 도전해서 성적을 받는 게 경쟁력 높이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보면 아까 그 과목 선택 전략 중에 영어를 굳이 딱 넣지 않았던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나 수학은 문과, 이과 어느 과에 지원하든 간에 이 두 과목의 성적은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그러니까 아주 기본이 되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아까 막 넣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특히 또 한 가지 어떤 분들은 우리 아이가 문과에 지원할 것 때 굳이 수학 성적이 필요하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과든 이과든 어느 과에 지원하든 간에 관계없이 일단 영어와 더불어 수학 또한 문과를 지원한다 할지라도 수학 과목 또한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이 학습해야 될 기본 과목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문이과 관계없이 수학도 중요 과목이다 라는 걸 이제 이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면 특히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그 수학을 공부할 때 이왕이면 어떻게 보면 이 통계까지 공부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물론 이제 그렇다는 거고 무조건 아닙니다. 아무튼 그렇고 이제 그다음 보면 물리, 그다음 이제 아까 보시면 화학까지도 이게 되면 특히 이제 수학과 물리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 되고요. 이공계 지원할 때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덧붙여서 화학과 통계 이 부분까지. 그래서 네 과목을 말씀드렸죠. 이왕이면 이 네 과목은 다 필수화 생각하고 준비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또 아까 마찬가지로 우리 보통 문과 아이들한테 수학이 필요하냐라고 했던 질문과 반대로 이공계 지원하는데 이런 과목 성적, 문과 인문학 관련 성적이 필요한가라고 의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특히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학과에 지원하든지 간에 굉장히 중요한 과목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요즘은 보면 특히 과거와 다르게
요즘 나오는 흔히 말했을 때 보통 뭐 여러 가지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성장해서 뭐 유니콘 기업이 되고 아주 큰 기업들이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기업들 요즘은 CEO 대부분 나오면 공학도들, 그렇죠? 그 해당 관련된 분야에 직접 연구하고 제품을 개발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실제 운영까지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은 이런 이공계 지원 학생 같은 경우에도 이코노믹스 경제학을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필요로 하는 어떤 이왕이면 경제학도 공부했으면 하는 이제 그런 추세가 있고요. 그 한마디로 아까 영어 수업 못지않게 기본적인 중요 과목 중에 하나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지 경제학이. 아니면 그 외에도 역사, 히스토리 같은 경우는 쉽지 않겠지만 이런 것들 공부하면 인공지능 지원학생도 이게 이제 흔히 말해서 요즘 말하는 융합형 인재라고 하는 아니면 뭐 메타 인지가 뛰어난 메타 인지하고 좀 틀릴 수 있게 하겠는데 아무튼 그런 이제 융합형 인재라는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과목 요소로서 이공계에 지원한 친구들도 이왕이면 이코노믹스 경제학이나 아니면 히스토리를 공부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히스토리는 조금 이제 별개 할 수 있는 거는 어렵다 보니까 이거 사실 만만치가 않다 보니까 히스토리는 선택을 많이 안 하고 해도 성적을 잘 쉽게 받기 힘든 과목이라서 좀 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다음 연결된 얘기인데 이게 지금 특히 보면 이제 이과에서 이과 관련 과목 중에서 이제 자연과학 중에 바이올로지, 생명과학, 그다음에 이제 인문과학 중에서 히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히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요. 하여튼 그리고 이제 어렵고 또 굉장히 공부해야 될 양이 좀 분량이 방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적을 좀 약간 이제 이 과목을 피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뭐 하지만 이제 반대로 이러한 바이올로지와 히스토리가 그만큼 어렵고 굉장히 많은 학습량을 요구하는 만큼 이 두 과목의 성적을 받으면 이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변별력이 크다 한마디로 굉장히 큰 장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 우리 보통 이제 미대를 아이비나 A레벨 학교에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 보면 이 미대를 지원한다고 하면서 막상 이제 보면 거기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미술 관련된 과목들이 있거든요. 이 과목들을 막상 안 하려고 해요. 이거 뭐냐면 이 과목들 성적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A레벨 같은 경우에도 뭐 아이비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아이비 같은 경우에 그 아트 관련된 과목들 이 과목에서 7점 맞는 숫자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전체 100명 중에 정말 1, 2% 정도한테만 7점을 준다거나 A레벨도 마찬가지예요. 관련 과목들 같은 경우 A를 받으려고 그러면 A 플러스 받으려고 그러면 몇 퍼센트 안에 둬야 되거든요. 그 한마디로 성적을 받기 어렵다 보니까 이게 총점에 큰 마이너스를 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총점에 손해를 볼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미대를 지원한데도 불구하고 이 과목 성적을 취득하지 않고 피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아이비든 AP든 아니면 A레벨이든 이 아트 예술 관련된 과목의 성적이 짜고 고득점 받기 어렵다는 건 대학에서 입학사정관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낮다고 해서 무조건 이거를 뭐 7점 못 받았으니까 6점밖에 못 받으니까 A스타가 안 나오고 이게 뭐 A 아니면 B밖에 못 나올 것 같으니까 이거 하면 무조건 피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대를 특히 지원하는 국제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게 중요한 평가 어떻게 보면 과목이잖아요. 이게 당연히 미술 관련된 계통의 학과를 지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미적인 어떤 미술적인 예술가적 재능이 엄청 뛰어난 사람만 미대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까지 아니더라도 최소한 어떻게 보면 미대를 가기 위해서 기본적인 소양,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노력 이런 과정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이왕이면 그런 학생들이 미대 입시하는 데서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 꼭 인식해서 미대에 지원한다고 할 경우에는 이런 과목 일단 점수 받기 어렵다 해서 무조건 피하는 어떤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까지 계열 적합성, 진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대학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이 전공을 지원한 학생들한테 이왕이면 공부했으면 좋겠다라고 권장이 되는 그런 과목들이 어떤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과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가지고 위할 사항들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학과를 지원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학과에 따라 어떤 그에 적합한 관련 학과들 뭐 이런 것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소개하는 시간 가졌는데요. 아무튼 서류평가가 이제 지금은 상당히 대부분 대학들이 서류평가 중심으로 이제 학생을 선발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튼 서류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당연히 받아야지 합격을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특히 이제 보면
이미 학년이 올라가서 입시 마무리 단계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영상을 봤을 때 내가 그러면 이 과목 공부 안 했는데 성적 없는데 물론 일부 특수한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성적이 없을 경우에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과도 있긴 있어요. 특히 뭐 경쟁이 매우 치열한 이해과, 뭐 약학과 이런 경우들 중심으로 해서 있겠죠. 뭐 그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이거 영상을 보고 오히려 걱정만 너무 키워드리가 아닌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 부분도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아까 오해해서 안 된다고 말씀했던 핵심이 그거였잖아요. 이 권장 과목이지 그 과목 해당 과목을 공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이제 불합격한다거나 무조건 떨어진다거나 이런 부분 아니다라는 거 라는 부분 한번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그런 관련된 내용들 정리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그래서 아마 이제 아직 학년이 좀 낮고 아니면 이제 또 특히 이제 본격적인 과정을 이제 보통 학력 표준학력 평가 시험이라고 하는 그 과정 IB, AT, A레벨 그 외에도 많겠죠. 아니면 이제 보통 고등학교 지나가면서 또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에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 기준으로 한번 과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여튼 아무튼 뭐 지금까지 이렇게 조금 다소 긴 시간 아닌가요? 뭐 이게 솔직히 이 관련 이 분야는 설명을 드리려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려면 좀 한도 끝도 없는 부분이 좀 있어요. 워낙 경우가 다양하기 때문에. 하지만 아무튼 또 한 가지 또 오면 또 오늘 제가 드린 말씀 항상 말씀드리지만 100% 이제는 한다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전공 과목에 따른 해당되는 권장되는 과목 거의 또 그게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인 틀 참고사항으로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많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조금 횡설수설하게 되네요. 그래서 아마 이 정도에서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시청하신 내용 여러분들 한국대 입시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꼭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고요. 자 아무튼 오늘로써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잉글리시의 몽이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